대한민국 역사에 기록될 또 한 번의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아픔으로 남은 역사는 쉽게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건데요. 오늘 앞으로에서는 이 아픔의 역사를 악용해서 갈등과 혐오감을 조장한 중국인의 이야기, 그리고 묻혀있던 사건 김재규 재심 관련해서 임은지 변호사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먼저 그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을 흉내낸 중국인이 요즘 질타를 받고 있어요. 네, 한 중국인이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광주 시민을 학살했던 전직 대통령인 고 전두환 씨를 흉내를 내서 네. 광주 일대를 돌아다니는 영상을 SNS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이 중국인은 틱톡이라는 SNS에 광주, 나는 폭설과 함께 돌아오는 전두환이야 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예. 영상에서는 전 씨와 유사한 헤어스타일을 하고 또 점퍼와 군화 차림에 붉은색 몽둥이를 들고서 광주 국립박물관 그리고 광주 송정역 등지를 돌아다니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네, 그 5.18 기념재단에서도 입장을 냈는데 뼈아픈 역사를 헤집어 놓는 행위다. 다른 나라의 역사와 시민들을 존중한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이다. 뭐 이렇게 입장을 표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방망이를 들고 이 광주 곳곳을 누비면서 대통령 초상 앞에서도 또 사진을 찍고 좀 쉽게 이해가 가진 않는데 아무쪼록 많은 좀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이게 앞서서도 비슷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네, 앞서 지난 11일 중국 프로축구 구단인 산둥 타이산의 일부 홈팬이 광주 FC와의 경기 도중에 원정 팬 쪽을 향해서 네. 전두환 그리고 김정은 사진을 펼쳐들면서 도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당시 광주 FC 측은 광주광역시를 넘어서 대한민국 전체를 조롱하고 또 비하하는 행위라면서 공식적인 조사와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네, 이 아픔을 좀 조롱한 이 중국인 만약에 뭐 처벌을 한다고 한다면은 좀 가능할까요, 처벌이? 네, 일단 적용할 수 있는 현행법을 먼저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런데 특정 지역이나 집단에 대한 모욕은 원칙적으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의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우에만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광주 시민 전체를 조롱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현행법상 모욕죄 적용이 어려운 것입니다. 예. 또한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데요. 네. 이 경우 단순히 흉내내는 행위만으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이 경우 역시 명예훼손죄 성립은 불가한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또 검토해 볼 점이 있습니다. 이 중국인의 행위가 어디에서 발생하였는지입니다. 예. 해당 중국인이 한국 내에서 해당 행위를 했다면 형법 제2조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 형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온라인으로 영상을 업로드했거나 중국 내에서 촬영한 영상이라면 한국 법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또 5.18 특별법이라는 게 있죠. 이 5.18 민주화 운동을 비방을 하면 이렇게 처벌받는 내용인데 이걸 좀 적용하기도 애매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는 5.18 민주화 운동을 부정하거나 또는 왜곡하거나 비방하는 경우 처벌하는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네. 5.18 특별법 제8조 제1항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해당 영상에 이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내용이 있다면 형법 제2조에 따라서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 해당하고 이 경우엔 처벌을 할 수 있지만 네.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조롱하거나 또 흉내를 낸 행위만으로 허위사실 유포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법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것입니다. 네, 그 처벌하기는 참 좀 힘들 것 같고 그렇다면 좀 외교적 조치는 좀 가능할까요? 네, 대한민국 출입국 관리법 제11조 제1항 3조에 따르면 네.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외국인은 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 해당 중국인이 의도적으로 한국 내에서 정치적 선동이나 갈등
갈등을 조장하려고 했다면 향후 입국 제한 조치가 가능할 수 있는 것이지요. 네. 자, 이번에는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암살 그 11.6 사건으로 사용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재심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변호사님, 먼저 이 재심은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나요? 네, 이 재심은 확정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한 비상적인 불복 절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한마디로 말해서 이미 확정된 판결을 다시 심리하는 절차입니다. 아, 예.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르면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원판결의 증거가 확정 판결에 의해서 위조, 변조된 것이 증명된 때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등이 확정 판결에 의하여 허위로 증명된 때, 그리고 무고로 인한 유죄 선고가 확정 판결로 증명된 때, 네. 마지막으로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 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대한민국 헌정사 처음으로 이 초유의 대통령 암살 사건이었는데 당시 그 최후 진술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유신도 또 하나의 혁명이었는데 이유는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왜 내가 내란죄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가? 5.16 군사정변과 10월 유신에 비하면 11.6 혁명은 정정당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자유민주주의 회복, 국민희생 최소화, 적화 방지, 대미관계 개선과 민주회복을 통한 경제, 외교, 국방 정상화, 독재 타도 등 5가지를 혁명의 이유로 들었는데 마지막에 또 민주회복을 못 봐 아니다. 모든 것이 기약됐으니 웃으며 간다 이렇게 말한 것도 인상적입니다. 변호사님, 이번 재심 쟁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은 내란 목적 살인 및 내란 수계 미수 혐의가 적용된 이 김 전 부장에게 실제 내란의 동기가 있었는지를 그리고 이제 11.6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가 예, 쟁점이 될 네. 전망입니다. 과거 재판부는 김 전 부장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그런데 김 전 부장 변호인단은 당시에 내란 목적 살인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부득이한 살인이었다고 그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의 목적과 폭동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을 했는데요. 네. 당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재심에서는 변호인단인 11.6 사건 수사가 법적인 근거 없이 설치된 합동수사본부에 의해서 진행이 됐고 네. 또 수사관으로부터도 김 전 부장이 당시 구타와 전기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내란 목적이 아니었음을 확인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답했습니다. 네. 네, 해결되지 않은 과거는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죠.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의 정체성과도 직결이 된다고 합니다. 법적, 제도적, 그리고 역사적 치유 방편을 마련하는 데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한 번의 역사적 혼란이 다가올 수도 있어서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임은지 변호사님 고맙습니다.